자, 이것이 리트 논술이다. 입문편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교환이 배부가 되어 있죠. 교환 같이 보면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가 이제 같이 또 제공이 될 거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입문이 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과정은 입문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유형이라는 게 있고, 또 기본 주제, 이렇게 4개 단계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4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실력 자체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런데 이제 맨 처음 수업이 제일 설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시험 일정에서 맨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와 달리 입시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못 배우면 1년이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시행착오는 그 1년 이상에도 데미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하되 웬만하면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하고 추리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은 쉬워 보이지만 그좀 거의 헬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을 논술에서 좀 힐링을 찾았으면 어떨까 생각은 듭니다. 처음엔 좀 딱딱하겠지만 이 자체를 좀 배우게 되면 무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형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지식을 좀 채워 넣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1교시는요, 저희 그 논술에 대한 프리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논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리트 논술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OT 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넘겨보셔도 되는데, 교환 2페이지에 보면 뭐 법학적성 시험 논술이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드린 자료예요.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트 논술이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학적성 시험 논술을 리트 논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시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장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험이 8월 달에 있었었는데 최근엔 7월로 좀 당겨졌죠. 그러니까 7월에 거의 뭐 마지막 주나 그 마지막 3번째 주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교시가 글씨 다 보이시죠? 1교시가 언어 이해라는 과목을 보는데 30문제 그리고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7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언어 이해는 지문이 10개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얘기를 해보면 10개 지문은 모두 다 풀고 그 맞춰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적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한 지문 정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외국에 유학을 되게 많이 갔다 온 좀 우리나라의 언어와 좀 친하지 않은 분들은 2-3개 지문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전략을 좀 잘 짤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이해 너무 어렵죠. 언어 이해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지문들을 모아놓은 게 언어 이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죠. 30분 정도 시간을 주네요. 그리고 바로 추리 논증 시간이 있는데요. 추리 논증은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달라요. 언어 이해가 30문제, 추리 논증이 40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35문제씩 공평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나눴습니다. 언어 이해를 좀 줄이고 추리 논증을 좀 늘리는 특징이 있었죠. 추리 논증은 125분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시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시에 이제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이 끝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장 가게 되면은 논술은 그 점심시간 이후에 있거든요.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집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언어 이해나 추리 논증을 보게 되면 거의 녹음 상태가 돼요. 체력적으로 거의 방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봐야죠. 그죠? 논술 자체가 패스페일이라도 최소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은요 2차 전형 요소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대학들. 그러니까 1차에서는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하고 그리고 학점하고 그리고 영어도 요즘 패스페일이 되게 많잖아요. 이 부분 자체를 판단을 하게 되고 2차 전형 요소에 있어서는 논술하고 또 면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합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논술은 좀 제가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몇 분이에요? 이것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2시간이 아니라 110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50분 동안 보게 되고 문제가 달랑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행복하죠. 다른 거는 30문제, 40문제다 보니까 문제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떻게 보면 선택의 그 묘미가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버릴 것은 버리고 사실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논술은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한 문제가 50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 버리면 큰일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문제 모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50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논술이 제일 길었어요, 시간이. 근데 논술 시간을 좀 줄이게 됐고, 오히려 추리논증한테 가장 긴 시간을 주게 됐죠. 125분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트 논술 자체가 신경향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학 적성 시험 영역에서의 논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논술은 뭐 자기 얘기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보통 대부분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리트 논술도 내 얘기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논술은 뭐 요약하시오, 비교하시오 이런 것도 논술이라고 하는데, 논술의 꽃은 결국은 내 얘기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리트 논술은 네 얘기를 써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네 얘기를 쓰라고 하는데 네가 쓰고 싶은 걸 쓰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해봐 이렇게 돼버리면 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뭐 사람들마다는 생각들이 다르고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했을 때, 야, 얘가 얘기한 건 좋은 거고 네가 얘기한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형식의 논술은 결국은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기준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오픈되어 있는 논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논술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 바칼로레아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갈 때 바칼로리오라는 시험을 봐요. 바칼로레아? 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걔는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랑을 이야기해봐, 아니면 뭐 텍스트를 주고 이거를 좀 읽은 다음에 사랑에 대한 너 얘기를 마음껏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랑을 규제하고 주제로 잡고 얘기하겠습니다도 되는 거고, 저는 부모님과 저의 사랑을, 자식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꼭 인간이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죠. 동물끼리의 사랑도 사랑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인간과 신과의 사랑도 사랑일 수 있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내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면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텍스트를 주고, 그죠? 논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너 생각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예요? 닫혀져 있는 논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상대평가니까 조금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법학 적성 시험 영역에서 3교시가 논술이다,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꼭 오늘 챙겨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교환 보시게 되면은 교환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3페이지 볼까요? 그죠? 3페이지 보면은 평가 틀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별표를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 평가 틀에 논술 영역 평가 목표 이원 분류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거는 오늘 이제 입문편에서도 이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이제 기초편에서도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유형편 수업에서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3번 정도 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평가 목표 이원 분류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표는 뭐냐면, 제가 만든 표는 아니고요. 이거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근데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보통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법학 적성 시험도 처음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했었어요. 처음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좀 이제 피셜인데, 좀 웃겨요. 이제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리트 시험은 어떻게 본다면 과거에 그 사법 시험을 대체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변시도 있지만, 어쨌거나 로스쿨을 입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야, 우리가 이게 대학교 가는 애들하고 같은 그런 그 기관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돌았던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로스쿨 교수협의회로 바꿔요. 출제 기관을. 근데 재밌는 건 로스쿨 교수협의회가 어디냐면 교육과정평가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껍데기만 바꾼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기냐면 로스쿨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협의회, 어쨌거나 로스쿨 교수님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로 바뀌었죠?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이게 출제 기간이 바뀌었거든요.